자, 가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를 뭘로 그릴 거냐면 특히 전에 못 배웠던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 말이야, 이 새끼야. 알겠니? 너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 왜 카우스를 영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접하고 있잖아. 그지? 너 말이야, 이 새끼야. 어딜 봐. 알겠니? 잘 봐야지. 영접이 늦은 너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애가 누구야? 할륨과 레온과 아르곤과 뭐 크립톤은 중요한데 안 배우는 거야. 왜? 20번을 지나갔잖아. 얘가 36번이야. 그러니까 요 과정은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과 과정상 20번 안쪽에 있는 세 마리 헬륨과 레온과 아르곤이 이 책을 총틀어서 제일 중요한 새끼야. 알겠니? 우리 주기율표에서 제일 중요한 놈을 그려라 그러면 헬륨과 레온과 아르곤인 거야. 화학은 이 헬륨과 레온과 아르곤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모든 화학적 이론이 얘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화학적 이론은 얘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헬륨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라는 거야. 헬륨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자, 헬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그래, 2번이야.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거 잘 봐야 돼. 왔다리 갔다리 좀 할게.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건 양성자의 수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그럼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 해야 돼? 중성이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걸 중요시하는 거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야? 양성자가 2개면 당연히 전자도 몇 개 돼야 돼? 2개 해야 되는 거야. 그 전자가 2개인 걸 어떻게 그려야 돼?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몇 개야? 2개인 거야, 이게. 그래서 헬륨은 됐니? 원자 모형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양성자 2개, 전자 2개, 제가 끝이야. 헬륨을 그리면 저렇게 그리면 땡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헬륨 다음에 뭐 있냐면 원자 번호 몇 번? 10번이 있어요. 10번이면 양성자가 몇 개야? 10개인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10개니까 10번인 거야. 그럼 양성자가 10개니까 10번이니까 그럼 전자도 몇 개여야 되는 거야? 10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전자 10개를 그리려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2개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왜냐고 묻지 말어. 나중에 배워. 그냥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의 최대값이 2개야. 2개 이상은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얘는 8개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양성자 몇 개? 10개. 전자 몇 개? 10개. 그러면 양성자 10개, 전자 10개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이 새끼의 이름이 누가 돼야 돼? 네온이 되는 거야. 레온이 되는 거야. 레온이 되는 거야. 레온 되는 거야. 헬륨, 레온. 하나 더 남았어. 누구? 아르곤. 알겠니? 아르곤. 됐어요? 양성자 몇 개? 18개. 원자번호 몇 번? 18번.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18개 있어야 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얘가 아르곤이야. 화학은 이걸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화학의 90%를 다 한 거야. 화학을 못하는 새끼들은 쟤를 못 그려서 못하는 거야. 이게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화학의 90%를 다 한 거야. 여러분들은 화학은 이제 다 배운 거야. 해볼까? 헬륨과 레온과 아르곤과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긴 모양. 이 모양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걸 전자 배치라 그래. 헬륨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라 그래. 그럼 이렇게 되면 최대 전자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를 뭐 한 거야? 다 채운 거야. 다 채웠지? 그럼 다 채우면 어떻게 돼? 이 조건이야. 다 채우면 어떻게 돼? 가장 안정해. 얘가 이 모양이 되었을 때, 요 모양이 되었을 때 가장 뭐 한다고 얘기해? 우리는 안정하다고 하는 거야. 안정해.
이 모양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생긴 전자배치를 가질 때 저런 전자배치를 가질 때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해. 그럼 얘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구상의 헬륨은 어떤 새끼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알겠니? 그 다음에 누구 있어? 네온은 지구상의 네온은 어떤 놈하고도 뭐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아르곤은 이 세상에 어떤 놈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왜 반응하지 않아? 안정해서. 그래서 지구상에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애들 뭐라 그래? 헬륨, 레온, 아르곤이라 그래.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상으로 보니까 아까 봤지? 주기율표에 어디 있었던 애들이야? 오른쪽 가장 끝에 있었던 거지. 헬륨, 네온, 아르곤 여기 있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다고. 얘네들의 이름을 그래서 가장 안정하니까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 가장 안정하니까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 가장 안정하니까 이름이 뭐야? 비. 비자가 한자야? 안일비. 비. 뭐라 그래? 활성. 활성이 뭐야? 활발한 성질. 활성, 활발한 성질. 그래서 활성이 아니다. 비활성. 근데 얘네들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린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라 그럽니다.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새끼들 뭐라 한다고? 비활성 기체. 화학적으로 반응해 안 해? 안 해. 알겠니? 그 어떤 화학적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구상에서 얘를 화학적 반응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는 지구상에 얘네들 쓰기는 하지. 뭐 하는 데 써? 그렇죠. 물리적 성질할 때 써. 헬륨은 뭐 할 때 써? 가장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잘 뜨지. 그러니까 풍선 만들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네온도 뭐 할 때 쓰지? 네온?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하는데 전기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 빛이 나. 그 화학 반응 아니야. 그래서 뭐 만들었어 이걸로? 전구 만들었어. 레온사인. 레온사인 뭔지 알아? 간판들 막 번쩍번쩍 되는 것들 이런 거. 알겠니? 아르곤도 화학적으로 안 써. 무슨 용접한 데 쓰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용접할 때 아르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르곤도 뭐 할 때 써? 화학적으로 쓰진 않아. 알겠니?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반응성이 안정한 거 누구야? 헬륨, 레온, 아르곤. 가장 지구상에서 안정한 새끼들 누구야? 헬륨, 레온, 아르곤이 되는 거야. 반응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안정해서. 됐어? 반응이 안 해. 안 해. 왜 반응 안 해? 안정해서. 알겠지? 선생님 운전 잘해. 졸라 잘해. 알겠니? 근데 봐. 선생님 운전하지? 그 옆에 놈이 지나가다 어떤 너한테 욕하는 놈이 가끔 있어. 알겠니? 나한테 욕하는 놈이 있어. 그럼 어떨까? 선생님은 반응 안 해. 저 새끼 욕하네 나한테? 그럼 나는 뭐해? 반응 안 해. 왜? 선생님은 뭐하니까? 안정한 사람이니까. 알겠니? 불안정한 사람은 뭐야? 쟤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걔한테 욕하겠지. 그건 뭐하는 사람이야? 불안정한 사람이겠지. 알겠니? 그래요. 아, 그래서 가세요. 왜 그런 거야? 욕하면 걔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걔가 손해야. 알겠니? 니네 욕하면서 웃으면서 욕해? 아니지. 남을 비난할 때 욕하면서 비난해? 아니지. 욕하거나 남을 비난할 땐 자기도 어떻게 돼야 돼?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그지? 뭘 던졌으면 내가 나도 바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숙해지면, 아직은 여러분들은 미성숙자들이니까 나중에 성숙한 사람들은 누가 시비를 걸거나 누가 덤벼도, 알겠니? 반응하지 않아. 알겠니?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겠니? 선생님은 누구랑 만나도 육체적으로 누구한테 맞거나 누구한테 접은 적이 거의 없겠지. 없어.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연말을 했고 군대도 남들이 말하면 어려워한다는 그런 데도 제대하고 나왔고. 하지만 누가 덤빈다고 해서 똑같이 때리지 않아. 왜? 나는 안정하니까. 난 너희들도 안정하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정한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야. 뭐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정훈이 좀 기다리다가 안 오는데 기다려도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돼야 되는데 곧죠. 자, 갑니다. 오늘의 수업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군대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창호도 군대 가? 군대 가기 바래. 됐어요. 얘 누구야? 수소. 됐네.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 리튬. 얘 누구야? 나트륨. 얘 누구야? 칼륨. 잘 봐.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이 세로줄 여기를 몇 쪽이라 그래? 1쪽이라 그래. 1쪽. 됐니? 1쪽의 이름을 뭐라 부르지? 알칼리라 그래. 1쪽 원소를 말한다고? 알칼리라 그래. 1쪽 원소를 말한다고? 알칼리라 그래. 그래서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조금만 알아두자. 뭐 알아둬야 돼? 수소. 수소는 1쪽 원소는 맞아. 근데 알칼리 금속은 아니야. 수소는 원래 요 위치가 아니라 원래는 다른 데 있었던 애야. 수소는 원래 다른 데 있었던 애야. 근데 위치상으로 주기율표상에다 1쪽에다 갖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냥 인간이 갖다 놓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수소는 1쪽은 맞는데 1쪽 원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수소한테는 없어. 그 얘기 할 거야. 좀 이따 할게. 자, 지금 누가 할 거라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야. 알겠니? 오늘 미안한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 역시 마찬가지야. 리튬 그릴 거란다. 리튬 그릴 거야. 리튬 그려. 양성자 몇 개? 원자번호 3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요게 리튬이야. 됐어요. 자, 갑니다. 나트륨 그려. 양성자 몇 개? 11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이게 나트륨이야. 됐어요. 자, 19번 칼륨 그려. 19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하나. 요게 칼륨이야. 방금 1쪽에 알칼리 금속을 그린 거야. 그려봤지.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알칼리 금속을 그려보니, 원자 모형을 그려보니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지. 리튬, 나트륨, 칼륨을 그려봤더니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알겠니? 왜 불안정해? 그래. 요 위에 그림이 안정의 조건이지. 근데 여기를 그려보니 이 새끼들은 안정의 조건과 그림이 다르지. 그래서 불안정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불안정한 거야. 그러면 리튬은 지가 뭘 하기 원해? 그렇지. 안정하기 원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지가 불안정하지. 그럼 지가 뭐 되길 원하는 거야? 안정해지길 원하는 거야. 잘 봐. 그러면 리튬은 지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그걸 외우는 거야. 자, 리튬은 불안정하지. 그럼 불안정하기 위해서, 불안정하니까 안정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래.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일을 하지. 이 새끼가 안정하잖아, 헬륨이. 헬륨이 안정한데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불안정해? 나 얘처럼 생겼으면 좋겠잖아.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를 하나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리튬은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뭐 하려고 그래?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전자를 하나 버려서 야, 간다, 잘 따. 얘를 하나 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리튬은 전자 하나를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럼 리튬이 전자 하나를 버리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지. 그러면 리튬이 어떻게 돼야 돼? 안정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러면 문제점이 하나 생기지. 어떤 문제점이 생겨?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는데 여기 있던 전자 하나를 내가 버림으로 해서 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버리면 양성자는 3개인데 전자가 2개잖아. 무슨 일이 생겼어? 원자가 아니야. 원자의 기본적 조건이 뭐야? 원자의 기본적 조건이 뭐야?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죠. 그럼 얘는 양성자가 3개인데 전자가 2개지? 그럼 얘는 원자가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이온. 그래서 잘 봐. 리튬은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여기서 공부 다 해야 돼.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 전자가 하나 더 많아? 양성자가 하나 더 많지?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뭐라 읽어? 리튬 양이온. 다시 이걸 뭐란다고? 리튬 양이온. 그래서 리튬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거야. 근데 여기서 더한 자, 리튬은 양이온인데 전자 몇 개를 잃었어? 하나를 잃었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 읽을 거야, 이제? 리튬 1 가양이온. 리튬 1가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석적인 뭐야? 용어야. 근데 리튬은 잘 봐야지. 무조건 몇 가양이온이야. 1가양이온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리튬이 양이온 되면 무조건 1가양이온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1가를 뭐 하는 거야? 생략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리튬은 정상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 아, 리튬은 1가양이온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리튬은 항상 1가니까 앞에 1가를 빼버리고 그냥 리튬 양이온 그러는 거라고. 알겠니? 자, 간다. 그럼 양이온은 전자를 뭐해서 된 거야? 잃어서 되는 거야.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되는 거야.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나트륨 봅니다. 나트륨! 안정해, 불안정해? 겁나 불안정한 거야. 나트륨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럼 뭐 했으면 좋겠어? 안정했으면 좋겠지. 안정했으면 좋겠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자 하나를 버려서, 졸리면 일어나도 돼? 버려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면 되겠지.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나트륨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버려서 나트륨 몇 가 양이온 되는 거야? 1가 양이온 됐을 때 잘 들어야지. 나트륨은 1가 양이온 됐을 때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서 매우 뭐 되는 거야? 안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트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전자 몇 개 잃어서? 하나 잃었어. 알겠니? 그 다음에 어이구 누구야? 칼륨은 전자 몇 개 잃었으면 좋겠어? 하나 잃어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 칼륨도 전자 하나 잃어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은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전자 몇 개를 버렸으면 좋겠어? 한 개를 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까 했지. 얘네들은 몇 쪽 원소야? 1쪽 원소지. 1쪽 원소의 가장 공통점은 뭐야? 최각의 전자를 하나 버려라. 1쪽 원소의 가장 공통점은 최각의 전자를 몇 개 버려라? 하나를 버려서 뭐 되고 싶은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럼 2족 원소는 전자를 몇 개 버리고 싶은 거야? 그렇지, 2개를 버리고 싶은 거야. 2족 원소도 여기서 하나만 하고 갈게. 됐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몇 번? 아, 여기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 몇 번?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나와. 12번. 12번. 그럼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8개, 2개 있는 거지. 이 새끼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럼 몇 개 버렸으면 좋겠어? 2개 버렸으면 좋겠지. 그래서 너 나가! 2개 버리는 거야. 그럼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지. 잘 봐. 그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마그네슘이면 몇 가 이온 돼야 돼? 양성자 12개, 전자가 10개니까 마그네슘은 몇 가 이온이 돼야 돼? 2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어떤 애들한테?
어떤 애가 물어봐. 선생님, 나트륨은 왜 일가양이온인데 마그네슘은 왜 이가양이온이에요? 이렇게 묻는 애들 되게 많은 거야. 왜 그러겠어?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스를 뭐하라 그래? 외우라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누구는 일가고 누구는 이가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그네슘 몇 가 이온이야? 이가양이온인 거야. 전자 한 방에 두 개를 잃어야 돼. 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마그네슘은 일가양이온은 없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일가양이온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 얘가 일가면 28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아직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존재는 할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 근데 아직 한창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니까 계속 이어가서 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지구상에 존재할 때 뭐만 있는 거야? 2가, 나트륨은 몇 가 있는 거야? 1가, 알루미늄은 13번이야. 알루미늄 13번. 알루미늄 몇 가만 존재해야 돼? 그래, 3가만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조 원소를 뭘 한다고? 알카리. 알카리는 모두 다, 다시 가. 알카리는 모두 다 최애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야? 최애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야? 알카리는 최애각의 전자가 모두 몇 개 있는 애들이야? 하나 있는 애들입니다. 됐니? 그래서 누구?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수소는 일조 원소는 맞지만 얘는 알칼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 다 외워야 돼. 우리한테서 알칼리 금속의 특성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 방금 전에 했어.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 1번. 알칼리 금속은 최애각의 전자가 모두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러니까 모든 알칼리는 무조건 전자 하나를 잃으려고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약자를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쓸 때는 공통성으로 쓸 때는 M이라고 써. 그러니까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공통적으로 쓸 때는 약자로 M 쓰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뭐 되고 싶은 거야? 양이온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양이온 되고 싶은 거야. 됐니? 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외워야 된다. 미안한데. 그러면 공통적으로 전자를 하나 잃고 싶어서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누가 더 빠르게 이온이 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 더 반응성이 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더 빠르게 지가 이온돼? 누가 더 반응성이 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리튬, 나트륨 중에 반응성 누가 더 크게? 그래, 칼륨이 반응성이 큰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누가 반응성이 커? 나트륨이 반응성이 큰 거야. 됐니? 그 다음 누구지? 리튬 순위 되는. 반응성 순서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됐니? 자, 왜 그러겠어? 왜 반응성이 칼륨이 큰 거야? 나 봐. 이거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외운다. 우리는 안단 말이야. 봐라. 어이도 시훈이 어디 가는데? 안 가지? 됐니? 선생님 왕가 사는 남자 그거 보는데 우리 지훈이가 어휴 됐니? 자 간다. 288 여기 뭐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으면 뭐가 돼야 돼? 칼륨이지. 잘 봐. 그러니까 칼륨은 선생님 봐야지. 안정화되려면 뭐 돼야 돼? 전자 하나 잃어야 되겠지. 어떤 원리로 잃어?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전자 어떤 원리로 잃어? 어떤 원리로 잃어? 그렇지. 안쪽에 있는 이 전자들이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청력의 힘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몇 개가 내보내? 18개가 하나 밀어내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밀어냈겠어? 11번은 10개가 하나 밀어냈겠지. 그럼 여기는 3번이었으니까 2개가 하나 밀어냈겠지. 언제 더 전자가 잘 나가? 그렇지. 18개가 하나를 밀어냈을 때 잘 나가겠지. 그래서 칼륨은 안쪽에 전자수가 많아서 반응성이 큰 거야. 쉽게 이 전자 하나가 날아가는 거야. 쉽게 전자 하나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는 양이온 되는데 어떻게 전자 하나를 내보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잘 내보내? 칼륨이 잘 내보내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반응성이 커. 어느 정도로 반응성이 커? 봐야지. 뭐라 그래? 폭발한다 그래. 폭발.
알겠니? 폭발한다 그래. 알겠니? 잘 봐. 선생님 나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형편이 좋아. 나는 유튜브라는 걸 볼 수 있어. 됐니? 유료 구독자. 뭐 그런 거 있어. 너희들 뭐 그지? 뭐 광고 안 보고 막 유튜브 보고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왜? 형편이 좋으니까. 근데 어제 유튜브인데 또라이를 하나 봤어. 알겠니? 알칼리 금속 나트륨을 강에다 던지는 새끼를 봤다고. 알칼리를 강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폭발한단 말이야. 그 강물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던져놓고 폭발하는 걸 보면서 어때? 키키키 웃으면서 지들끼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외국 놈들끼리 키키 웃으면서 졸라 또라이들이야. 됐니? 잘 봐.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이 전자를 내놓을 때 얘가 창우야. 됐니? 선생님 창우야. 이 분필 졸라 좋은 거다. 너 줄게. 응. 가져. 너야. 이거 전자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야. 근데 봐. 지금 내가 창우야. 줄게. 가져. 몇 째려보냐? 싫어? 그치? 근데 봐. 이런 건 천천히 잘 준 거지. 자, 분필 넌데 너 줄게. 가져. 이건 준 거야 안 준 거야? 이것도 준 거지. 그치? 창우야. 이 분필 졸라 좋은 거다. 내가 너 줄게. 그러니까 전자를 주기는 주는데 천천히 줄 수도 있는 거고 거의 전자가 뭐의 속도로 갈 수도 있어? 어마무시한 속도로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륨은 이 안쪽에 전자들이 많아서 이 전자를 내놓을 때 엄청난 속도로 내놓는 거야. 그럼 얘를 받는 애가 어떻게 되겠어? 천천히 주면 편안하게 받을 텐데 엄청난 속도로 주는 거지. 그 전자를 받는 애가 전자를 받았다기보다는 뭐 했다 그래야 돼?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칼륨을 물에다 던지면 물이 폭발해. 그러면서 어떤 화학 반응도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짓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같은 거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저거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어? 구매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유튜브는 어디서 구했겠지? 그리고 강에다 던져놓고 막 강이 폭발하니까 이제 칵칵 웃고 있더라고. 굉장히 위험해. 왜? 물속에서 폭발하면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다른 생태계 환경의 다른 물질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그러는데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SNS에다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잘 써야 되는 이유는 그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딱 자기 지적 수준에 맞춰서 글을 쓰겠지. 알겠니? 그럼 누군가가 보면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새끼 지적 수준이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유추가 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다가 글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특히 어떤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남을 비난하는 글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딱 그 수준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수준 높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글을 보면 뭐라고 보이겠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디다가 글을 쓰거나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됐니? 엊그제 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75만 조회수가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에 되게 많은 양의 악플이 달려 있는데 알겠니? 그걸 보면서 선생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때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됐니? 다음 시간에 우리 배워. 이게 뭐 배우죠 다음 시간에? 그래 이온 배운단 말이야. 오늘 이온 못 배우고. 알겠니? 그럼 바닷물 속에 소금 있어 없어? 그거 우리 겨울방학 때 수업한 거거든. 바닷물 속에는 소금이 존재할 수 없어. 나중에 왜 그런지 배운단 말이야. 알겠니? 그거 강의했는데 쇼츠로 올려놨더니 거기 그럼 바닷물 속에 소금 있지. 뭐 설탕 있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사람은
그치? 지적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에 이온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럼 뭐라 했더라? 뭐 지구에는 뭐 사람 없고 단백질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코멘트를 단다는 건 뭐 하겠어? 어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뭔 얘기하다 거기 왔지 지금? 뭐 하다 간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오늘 쓸데없는 오늘 바쁜데. 됐니? 자 간다. 반응성 누가 더 커? 아 이거 하다 그랬구나. 반응성 누가 더 커? 칼륨이 더 큰 거야. 이유는 안쪽에 청력이 그지? 세서. 여기는 전자 두 개가 하나 내놔자. 자 이제 암기사항 나왔습니다. 반응성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은 반응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서 어떻게 하지? 물과 반응해. 그것도 물과 무슨 반응해? 화학 반응해. 그래서 작년도 뭐 요거야? 알겠니? 서술형 문제가 이거였어.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식을 쓰세요였어. 알겠니? 그럼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식 쓴다.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식 쓴다. 알카리 금속의 약자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M이라 그랬지? M이 뭐랑 반응한다 그랬어? 물과 반응하지. 자, 요 화학식 안 되면 외우셔야 돼요. 워낙 서술형으로 많이 내니까. 그럼 반응하면 뭐 되지? 그래, 요 M이 물과 반응하면 뭐 되지? MOH 돼요. MOH 돼. 우리 다음 단원에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OH가 붙으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 수산화라고 읽어요. 알겠니? 그럼 M이 뭐가 돼야 돼? 알카리. 그래서 수산화 알카리. 만약에 이게 니튬이면 뭐라 그러면 돼? 수산화 니튬. 저게 나트륨이면 수산화 나트륨. 저게 칼륨이면 수산화 칼륨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봐.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카리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지.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이게? 염기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 그리고 여기서 암기 두 번째 사건이죠. 바로 무슨 기체가 발생하지?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뭐 나온다고? 수소기체 발생하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소리지. 왜 수소기체가 나오면 위험해? 수소기체는 무슨 성질이 있어? 그치, 가연성이 있어서 폭발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 간다.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자, 화학식 완성해야 되겠지. 반응 전 원자수와 반응 후 원자수는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 수소가 3개인데 얘는 수소가 2개밖에 없지. 됐니? 그래, 화학식을 완성하면 앞에 뭐 쓰지? 여기다 이 쓰고 여기다가 뭐 쓰면 돼? 이 쓰고. 다 됐나? 하나가 빠졌네. 그죠? 그러면 저 앞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도 2가 써야 되는 뭐 이렇게 2가 많아. 그러면 EM 됐고요. O 2개 됐고요. 수소 4개, 수소 2개, 수소 2개. 네, 됐네요.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뭐 된다고? 염기성이 되고 수소기체 나와요. 암기돼야 돼. 됐어요? 이 칠판 좀 지워야 되겠다. 안 이쁘다. 됐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이 됩니다. 화학 반응식은 외우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간다. 자 봐. 다시 바꿔줄게. 내가 M 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니튬이 물과 반응해. 됐니? 니튬이 물과 반응해. 그럼 뭐 된다고? 수산화 니튬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OH. 그리고 뭐 나온다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됐니? 자, 반응 전 원자수하고 반응 원자수는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 써줘야 되고 여기다 이 써줘야 되고 여기다 이를 써야 반응 전 원자수와 반응 후 원자수가 모두 같겠죠.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만 더 쓸게요. 이게 나트륨이면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수산화 뭐 돼야 돼? 수산화 뭐 돼야 돼? 나트륨이 되고 뭐 나온다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 쓰고 여기다 이 쓰고 여기다 이 써준다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 암기할 거지. 뭐 암기해야 돼? 얘가 무슨 성이라고? 염기성인데 자, 우리는 염기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떤 용액을 떨어뜨려 보면 알아. 염기성인지 알아보는 확인하는 용액. 이것도 암기지? 오늘 암기할 거 많다. 뭐야? 페놀프탈렌이야. 페놀프탈렌이야.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이 돼야 돼? 그렇지. 붉은색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실험하러 간다. 이걸 실험하면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지. 자, 간다.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가 떨어뜨린가? 얘가 물이야. 물에다가 뭐 떨어뜨릴까? 나트륨 떨어뜨리겠습니다. 나트륨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여기서 나트륨을 떨어뜨릴까? 내가 이건 조금 이따 할게. 나트륨을 떨어뜨리면 여기서 나트륨과 어떻게 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래서 물 표면에서 어떻게 해? 나트륨이 터져 막 빵빵하고 터진다고. 알겠니? 그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수용액이 뭐가 돼야 돼? 염기성이 된다는 뜻이야. 이 수용액이 염기성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니까 이 수용액이 얘가 염기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떨어뜨려 보는 거야?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 되는 거야? 붉은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할 텐데 그 기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수소가 된다는 소리야. 기체가 수소. 이해됐습니까? 하나 더 할게. 알칼리 금속은 지금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물과 반응해. 알칼리 금속은 또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짱 반응을 잘해.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야 돼? 알칼리 금속은 뭐야 이거? 은백색이야. 모든 금속은 다 은백색이야. 은백색이 아닌 금속이 두 개가 있어. 뭐 있지? 금. 무슨 색이야? 금. 노란색이라 그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구리 무슨 색이야? 붉은색. 그래서 금과 구리 빼고는 다 금속은 무슨 색이야? 은백색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두 번째야.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짱 반응해서 색깔이 변해. M이 산소랑 반응해서 색깔이 변해. 그래서 화학식을 쓰면 어떻게 돼? 자, 써봐. 이거 못 쓴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M 몇 가야? 1가. 산소 몇 가야? 2가야. 산소는 2가야. 나트륨. 나트륨 몇 가야? 산소 몇 가야? 2가야. 그럼 반응해서 화학식 쓰면 얘네도 어떻게 써야 돼? Na2O 이렇게 써야 돼. 산화 나트륨. 화학식 이거 못 쓰는 사람. Mg는 2까지. 산소도 2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산화, 마그네슘 몇 대 몇 결합? 1대1 결합이야. 얘는 1가고 얘는 2가니까 몇 대 몇 결합? 2대1 결합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쓰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알겠니?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못 쓰면 어떻게 할까, 장우야? 틀린 개수대로 아이스크림 먹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봐. 이거 틀린 개수대로 아이스크림 먹기다. 알겠어요? 됐니? 지훈아. 됐니? 이거 틀린 개수대로 아이스크림 먹기다.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준비는 해놨습니다. 혹시 가스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 갈 때 이거 받아가세요. 알겠니? 이거 받아서 외워서 오세요. 알겠니? 못 써도 괜찮아. 지금은. 못 써도 괜찮아. 알겠니? 근데 오늘 다음 시간부터 못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거 받아가서 못 쓰는 사람은 외워오고 그 다음에 이거 쓰는 법은 외워오든가 동영상 강의 내가 오늘 올려놓을게요. 이거 쓰는 법. 알겠니? 요거 어떻게 쓰는지 화학식 쓰는 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거 내가 강의해 놓은 거 있어. 그거 내가 오늘 영상으로 올려놓을게. 보고 와야 돼. 그러니까 화학식을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화학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쓴다는 전제 조건 해. 그래서 얘하고 쓰면 어떻게 해야 돼? M2O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산화, 알칼리. 그러면 여기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있어야 돼? 오, 여기 두 개 있어야 되네요. 그럼 산소가 두 개 됐고요. 그럼 얘는 몇 개 있어야 돼? 네 개가 있어야 돼. 화학식 이렇게 써야 돼. 이것도 서술형으로 자꾸 내니까 그런 거야. 서술형 두 개 낸단 말이야. 알겠니?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했을 때 화학식을 쓰세요. 얘는 잘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낼 수 있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기 수업할 때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서 가장 큰 특징 뭐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지금 내가 두 개로 나눴지. 왜 나눴겠어? 금속인데 얼마나 반응성이 크면 뭐랑 반응해? 물과. 금속인데 반응성이 크면 얼마나 크면 누구랑 반응해?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자, 이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오지? 반응성이 너무 크니까 어디다? 보관해.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 반응을 하잖아,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어? 물이 없는 곳에. 뭐가 없는 곳에? 산소도 없는 곳에 보관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거야. 맨날 시험에 나와. 어디다 보관해야 돼? 물과 산소가 없는 곳. 기름 속에다 보관하는 거야. 그 기름이 뭐가 있어? 석유. 기름이 또 있지. 뭐 있지? 액체 파라핀이야. 파라핀은 양초야. 그래서 액체 양초에다 보관하는 거야. 액체 파라핀에다 보관하는 거야. 파라핀. 알겠니? 파라핀에다 보관하는 거야. 액체 파라핀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공대 같은 데 가면 실험실에 웬 반짝이는 금속들이 액체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알겠니? 근데 또 거기 가서 아는 척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근데 왜 금속을 물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럼 선배들이 뭐라 그랬어? 저 새끼가 공대를 왔는데 금속을 물에다 넣어놨다고? 금속 물에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금속은 물과 접촉하면 다 뭐 돼? 녹슬어. 그러니까 금속이 액체에 담겨져 있다는 건 그 금속이 누구라는 거야? 알칼리 금속이야.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면서 그 액체는 누구겠어? 석유나 액체 파라핀일 거야. 왜 이렇게 떨어대냐? 왜 나도 그렇게 수업해? 됐니? 그지? 금속이 액체에 담겨 있다는 건 그 액체가 석유나 뭐라는 거야? 석유, 다이어트구나 이거. 많이 힘드네. 그지? 석유나 뭐라는 거야? 액체 파라핀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금속은 누구겠어? 리튬 아니면 나트륨 아니면 칼륨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졸라 중요한 거야. 다 암기돼야 돼. 미안한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건 이 시간에 외우자는 거야. 됐죠? 보관법까지.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뭐요 너는? 자, 간다. 두 번째. 이제 요건 그냥 단순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칼리 금속의 화학적 성질이고 두 번째 이제 물리적 성질이야. 너네 화학적 성질하고 물리적 성질은 좀 다른 거야. 화학적 성질은 뭐야?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고 물리적 성질은 뭐가 돼야 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성질이야. 첫 번째,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어? 밀도가 너무 작아. 그래서 뭐에 떠? 물에 떠. 아까도 여기 있잖아. 봐. 내가 물에다가 나트륨을 던졌는데 이 나트륨이 물에 떠서 반응하는 거야. 물에 떠서 반응하는 거야. 물에 떠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리튬, 와우, 나트륨, 칼륨 밀도가 물보다 작아.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건 물의 밀도가 얼마야? 1. 물의 밀도가 1이라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밀도가 1보다도 작아. 물에 뜬다.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은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때? 손톱으로 찢어져. 알칼리 금속 니는 손톱으로 찢을 수 있어.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실험실 할 때는 손톱으로 찢지 않고 뭘로 찢어? 나무 칼로 쪼개. 알겠니? 금속으로 안 하고 나무 있지? 나무 칼. 또 이런 케이크 자르는 칼 있지? 뭐 형편이 어려워서 케이크는 안 먹어봤겠지만 케이크 자르는 칼 있어. 케이크 딱 사면 뭘 놀래. 케이크 사면 칼을 또 줘. 아, 자식들이 형편 어려운 애들 가르치려니까 힘드네. 케이크 사면 나 칼 2개 달라 그래. 2개. 알겠니? 그걸로 알칼리 금속 자를 수 있어. 알겠니? 알겠어? 손톱으로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손톱으로 자르면 안 돼. 알겠니? 손톱에 뭐 있어?
그지? 다한증 있어갖고 막 손톱에 땀 막 겁나 있는 애들 막 알칼리 자르는데 손톱에 물 있으면 난리 난다. 여기서 알겠니? 막 불꽃바람 팍팍 튀고 그래. 안 돼. 알겠니? 물가 뜬다. 뜻지? 물에 뜬다. 밀도. 물에 뜬다. 또 뭐야? 대단히 무르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구별법 어떻게 해요? 구별법. 이 알칼리 금속을 구별할 수 있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얘를 불꽃 반응시키면 돼. 아까 했죠. 물에다 던지지. 그럼 물과 화학 반응해서 불꽃이 튀지. 그럼 그 불꽃이 튈 때 금속은 자체 뭘 가져? 고유한 색을 지니지. 리튬 터질 때 무슨 색 띄어? 이것도 중2 때 거잖아. 리튬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 나트륨 터질 때 무슨 색이야? 노란색. 칼륨 터질 때 무슨 색? 보라색. 이거 외워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써? 불꽃놀이 할 때 쓴단 말이야. 불꽃놀이 할 때. 불꽃놀이 할 때 화약에다가 리튬을 숑숑숑숑 집어넣어. 그래서 휙 올라서 빵 터지면 리튬이 있었으면 그 불꽃이 무슨 색이 되겠어? 그렇지. 붉은색이 나면서 화약이 터진단 말이야. 알겠니? 거기다가 나트륨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노란색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꽃놀이 하면 서울 불꽃 축제 하잖아. 그럼 빵 터지면 어떻게 돼? 노란색이 막 빛나지. 그 안에 나트륨 들어있는 거야. 여기 있어. 보라색. 이거 이뻐. 보라색. 불꽃놀이 할 때 밤하늘에 보라색 불꽃이 터져봐. 졸라 이쁘다고. 알겠니? 다음에 대학 서울로 가면 한강 불꽃 축제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때 한강에 탁 앉아가지고 빵 터졌어. 그때 노란색 불꽃이 탁 터지면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 창우야? 나트륨.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쭉 올라가서 때 빵 터졌는데 보라색이야. 그러면 딱 있다가 뭐라 그래? 자연스럽게 칼륨. 딱 그러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네가 지적으로 보이겠니? 이야, 내 남자친구는 너무나 똑똑해. 불꽃을 보더니 그 불꽃이 나트륨인지 칼륨인 것도 알아. 알겠니? 그 지적 매력에 반할 거라고. 알겠니? 근데 무식하게 보라색이 터졌는데 리튬 그럼 어떡해? 여자친구가 뭐라 해서 싸대기를 때릴까? 야, 이 새끼야! 보라색인데 왜 리튬 그러는 거야? 어이, 무식. 불꽃보다 헤어질 수 있다.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잘 암기돼야 돼. 연애도 똑똑해야 잘하는 거야. 무식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리튬 무슨 색깔이야? 리튬. 노란색. 봐, 헤어지잖아. 헤어졌어 방금. 됐어요? 잘 가라. 됐어? 여자친구 없지? 왜 없는지 알았지 방금? 헤어졌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알칼리였습니다. 알칼리에는 시험 문제 나올 게 너무 많아. 알칼리는 모두 다 몇 가? 1족. 알겠니? 1족 원소야. 수소 빼고 전자 몇 개 잃으려고 그래? 하나 잃으려고 그래? 누구랑 반응해?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 되고 수소기체 발생해. 또 산소랑 반응해서 은백색이 은회색으로 바뀌는 거야. 산소랑 물과 반응하니까 어디다 보관해야 돼? 액체 파라핀에다 반응해야 돼. 물리적인 성질로 뭐 있어? 밀도가 물보다 작아. 물리적인 성질은 뭐 있어? 매우 무른 금속이야. 나무 칼로 찢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구별해야 돼? 불꽃 반응색을 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작년에 캠핑장 갔는데 캠핑장 갔더니 뭐 팔아? 불꽃 저걸 팔아. 멍 때리는 무슨 요만한 가루를 팔더라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어때? 모닥불 피워놓고 불장난 하는 거야. 알겠니? 뭐 있겠어? 그래, 나트륨이랑 이런 금속 가루야. 그래서 한 꼬집 딱 해가지고 어때?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여러 개의 색깔이 막 나오더라고. 막 보고 멍 때리고 있으라는 거야. 알겠니? 나중에 남자친구랑 가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그럼 보랏빛이 나오면 어떻게 돼? 조용히 칼륨. 딱 그러는 거야. 알겠니? 노란색이 나오면 나트륨. 딱 그러는 거고. 말 잘못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알겠니? 그 다음에 뭐 또 돼? 그러면 되지.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소금 던지면 어떻게 됐어? 소금. 설탕. 소금 던지는데 왜 설탕이 나와? 그렇지. 소금 던지면 노란색 나와야 되겠지. 갑자기 뜬금없는 설탕. 달달하고 싶구나. 그지? 허니야. 그지? 달달하고 싶은 모양이야. 나 진짜 환장하겠네.
됐니? 한 장 있네. 자, 알칼리였습니다. 하나 더. 자, 여기서 또 알칼리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좀 빨리 가자. 이제 다 됐어. 이제 빨리 할 수 있다. 짜잔. 누구? 그렇지. 프로린. 염소. 여기 브롬. 여기 아이오딘.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 몇 쪽 원소라 그래? 17쪽 원소. 얘네들 빨리 갈 수 있어. 원자번호 몇 번? 9번. 원자번호 27, 얘는 35, 얘는 53번이야. 됐어요? 자, 9번 먼저 그립니다. 자, 간다. 9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9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7개. 17번 그립니다. 17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이렇게 되겠죠. 얘는 프로르고요. 얘는 염소입니다. 브로미는 못 그리겠습니다. 자, 봐. 그러면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안정의 조건은 뭐야? 28 되고 싶은 거지. 28 되는데 27이잖아. 불안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겠죠?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겠어. 됐어요? 그럼 전자 하나를 얻으면 28 되겠죠? 28 되는 건 좋은데 원자가 아니야. 28 돼서 내가 안정이 됐으니까 이건 좋은데 이건 원자가 아니야. 왜 원자가 아니야? 원자 무조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28 됐잖아. 됐니? 그러면 9개인데. 그래서 이제 실명으로 씁니다. 프로르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뭐 된 거야? 프로르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얘죠?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17번이니까 염소죠? 염소는 전자 몇 개 받아야 돼? 8. 됐니? 몇 개 받아야 돼? 하나를 더 받아야 되겠네요. 하나. 그래서 뭐가 돼야 돼? Cl-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그러지? 17쪽 원소라 그러고 이 17쪽 원소인 얘네들의 이름이 있죠. 1쪽 원소는 알칼리 금소. 17쪽 원소를 뭐라 그러지?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할로젠이라 그래요. 할로젠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무조건 뭐하다 그래?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 되고 싶어? 음이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칼리의 정 반대되는 거죠. 누구는 전자를 잃어서 안정화되고 싶은 거,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고 싶은 거야. 조건은 똑같은 거야.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그 비활성 기체가 누구야?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안정화된다는 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자. 아, 얘네들은 누구야? 할로젠이지. 할로젠은 어떠한 특성이 있어? 아까 알칼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지? 물과 반응하지. 누구랑 반응했었지? 산소랑 반응하지.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지. 됐니? 이따가 하겠는데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야. 그건 조금 이따 하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 알칼리 금속은 불꽃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은 자체 색깔이 있어. 알겠니? 자체 색깔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외우셔요. 됐니? 프로린 무슨 색이야? 다망색이야. 다망색. 염소 무슨 색이야? 황록색이야. 황록색. 염소 황록색이야. 황록색. 됐니? 브로민 무슨 색깔이야? 붉을 적자야. 갈색이야. 갈색인데 조금 진한 갈색이라는 거야. 아이오딘 무슨 색깔이야? 자색이라 그러는데 한자고 자색은 보라라 그래. 보라색. 보라색. 어떤 책은 자색이라고 돼 있어. 흑자색. 자자가 보라 자자야. 알겠니? 그래서 할로젠은 다망색의 프로르와 황록색, 적갈색, 보라색, 색을 띠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할로젠은 독성이 있어. 독극물이야, 저거 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잘 안 내는 거야. 저거 다 독극물이란 말이야. 알겠니? 프로르는 독극물인데 독성이 약해. 그게 좀 생활 속에서 써. 뭘로 써? 치약 만드는 데 쓰는 거야. 너네 프로르로 치약 만든다, 알겠니? 왜 독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입속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독극물인데 인간이 죽기에는 좀 그렇고 이 작은 세균들 죽이는 데 쓰는 게 앞으로. 염소는 어때? 어마무시한 독성이 인간한테 흡수되면 바로 죽어.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히틀러라는 어떤 인물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썼던 기체가 뭐야? 염소기체야, 염소기체. 됐니? 아이쇼비치 수용소에서 학살할 때 썼던 기체 다 망했어. 됐니? 그 다음 뭐 있어? 브로미움 엄청난 독극물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얘네들은 뭐라 그런다고? 할로젠이었습니다. 할로젠의 특징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잘 봐. 우린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래? 왜 1족과 17족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에서 자 이제 결론 냅시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뭐라 그래? 족이라 그래.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뭐라 그래? 족이라 그래. 됐니? 이 족은 어떤 특징이 있어?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비슷한 거야. 왜? 1족 원소는 최각의 전자 몇 개야? 하나야. 그러니까 모두 전자 몇 개를 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 17족 원소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거나 17개 있겠지. 그래서 무조건 전자 하나를 얻고 싶은 거야. 그럼 2족 원소는 전자를 2개 버리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16족 원소는 전자를 2개 얻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답이야? 뭐가 답이야? 그래서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무엇을 결정하더라?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가 무엇을 결정하더라?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같으면 원자의 성질이 모두 비슷한 거야. 무슨 말 이해 갔니? 그래서 족! 이름이 왜 족이었겠어? 족! 이름이 왜 족이야? 이게 족자가 한자인데 무슨 족자야? 가족 족자야. 영어로는 패밀리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 세로줄을 족이라 그러는 거야. 영어로는 패밀리라 그러고. 무슨 뜻이야?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은 성질이 모두 비슷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의 성질은 누가 결정해? 세로줄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뭐하다고? 비슷한 거라고. 원자과 전자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가로줄은 뭐라 그래? 가로줄. 이제 다 됐잖아. 가로줄. 이걸 뭐란다고? 주기라고 하는 거야. 아까 했지? 주기는 뭐였어? 껍질수였어. 그래서 얘는 몇 껍데기야? 2껍데기. 얘는 몇 껍데기야? 3껍데기. 얘는 몇 껍데기야? 4껍데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줄,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원자의 무엇을 결정해? 주기를 결정하는데 우리 고1에서는 안 나오는데 고2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왜? 저게 원자의 사이즈를 결정해. 그래서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원자 반지름이 큰 거야. 3주기보다는 4주기가 원자 반지름이 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기율표, 알칼리, 할로젠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시험 문제는 우리가 완자는 여러분들 완자 안 푼 친구들은 풀어야 돼. 선생님이 완자를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대충 풀었단 말이야. 중요한 문제는 내가 풀어주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완자는 풀어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하게 많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보자. 잠깐 봐. 이거 그림 잠깐 보자. 이게 아까 내가 말로만 했는데 이런 거야. 봐봐. 리튬은 칼로 잘랐네요. 모르니까 잘린 거고. 리튬을 물에다 떨어뜨렸더니 붉은색이 된 거지. 여기 뭐가 있어서 그래? 파놀프탈렌을 떨어뜨려놔서 그런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할로젠이 요 뒤에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할로젠이 요 뒤에 있어. 할로젠? 미안해. 너무 바로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있어? 비활성 기체 말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는 화학적으로 매우 뭐하다? 안정하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니까 화학 반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로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물리적 반응으로 쓰는 거야. 헬륨은 밀도가 가벼운 걸로 쓴 거고, 네온은 됐니? 어떤 광고판 충전 기체로 쓴대. 그 다음에 아르곤은 이중창 충전 기체로 쓴대요. 용접 부위 보호하는 데 쓴대요. 됐어요? 이런 건 다 물리적인 성질로 쓰는 거야. 화학적 성질은 쓰지 않아.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화학결합은 다음 시간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 화학결합 할게요. 자, 어디야? 더 가야 돼?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가? 어디 있어? 어디야? 문제를? 잠깐만, 나 문제를 잘못 열었어? 맞는데? 기출픽인데? 왜 안 보이냐? 야, 바쁘다. 문제가 안 보이냐, 선생님 눈에? 이건가? 더 가야 되나? 더 가나? 뭐 많이 가. 어? 아, 여기 있구나. 어씨, 바보야. 힘들어. 됐니? 몇 페이지야? 44페이지서부터입니다. 이런 씨. 자, 갑니다. 우리 44페이지서부터 보자.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 내는데 문제가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기출픽 44페이지. 몇 번 문제부터 있어? 자, 아주 쉬운 거 먼저 할게요. 148번 문제부터 할게요. 와우. 148번 가장 쉬운 문제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문제죠. 다음 뭐야? 현대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배열한 옳은 것은 무슨 순서대로 배열한 거야? 현대 주기율표야. 지금 완성된 주기율표를 말하는 거야. 자, 현재 완성된 주기율표는 발견된 순서로 했어. 또라이야. 원자량 순으로 했어. 이건 현대 주기율표가 아니라 누구 순서여야 돼?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라면 답이 될 뻔했어. 근데 현대 주기율표니까 완성된 주기율표여야 돼.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원자 번호가 돼야 되겠죠. 됐죠? 그 위에 문제 볼게요. 가장 쉬운데 그래도 잠깐 보고 갈게요. 너무 쉽지만 현대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무슨 순서로 나열했어? 현대 주기율표야. 그러니까 역시 그렇지. 완성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순? 원자 무슨 순? 번호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뭐라 불러야 돼? 가로줄. 주기. 세로줄을 뭐라 불러야 돼? 족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주기, 족이 답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요걸로 가겠습니다. 짜잔. 찾아야 되겠네. 자, 갑니다. 자,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다에 살려는 세안 설명 중 옳은 것 찾으세요. 오늘 했당. 자, 봐.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야. 얘 누구? 수소. 얘 누구? 헬륨. 헬륨 밑에 누구? 네온. 얘 누구? 아르곤. 이거 알아야 된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사항이니까. 수소 밑에 누가 돼야 돼? 리튬. 리튬 밑에 누가 돼야 돼? 나트륨.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됐어요. 오늘 수업 내용은 아니었지만 얘 누구냐면 몇 번이야 원자번호? 3, 4, 5, 6. 원자번호 6번과 8번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우리 다음 주쯤에 6번 겁나 나오지? 누구? 탄소야. 탄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탄소. 됐습니까? 자, 답 내러 가겠습니다. 기억. 가하고 라하고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가하고 라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사기치는 거야. 가하고 라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까요? 잘 봐, 나 봐.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해요. 다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해요. 그래서 가하고 라는 성질이 모두 비슷해요.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딱 하나만 안 된다니까. 누구? 수소만 안 돼. 수소는 원래 요 위치가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다른 데 있던 애를 내가 뭐 한 거야? 일쪽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지. 됐니? 그러니까 다른 족 원소는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한데 수소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이걸로 여러분들 낚아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한데 누구는 안 된다고? 수소만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 됩니다. 가하고 다, 나하고 다는 나다. 그랬더니 나라는 모두 비금속이야? 근데 아까 어디서? 나 여기 있죠? 그 다음 여기 뭐 있어야 돼? 다 여기 있죠?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은 1, 2족 원소가 금속이야. 1, 2족 원소가. 물론 13족 원소도 금속이 있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1, 2족 원소를 금속이라고 하십시다. 1, 2족에서도 1족에 있는 누구는 빼야 돼 또. 수소는 빼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금속 아니야. 모두 비금속이야. 이거 탄소고 얘는 누구야? 네온이니까 비금속은 맞습니다. 원자번호가 제일 큰 건 누구니? 여기 2주기에 있고 얘가 3주기에 있잖아. 원자번호가 제일 큰 건 누가 돼야 돼? 라가 돼야 되겠. 너무나 뭐 기본적인 문제가 돼야 되겠죠. 주기율표였습니다. 주기율표 문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계속 갑니다. 알칼리 금속 그냥 갈 건데 주기율표 계속 나오네. 주기율표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안 되겠다. 자, 갑니다. 알칼리 금속 오늘 배운 걸로 갈게요. 몇 번이야? 159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알칼리 금속의 성질 중 옳지 아는 거 찾으라 그러네요. 알겠니?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거 답 어딨니? 어이구, 주기율표 1족 원소다. 알칼리 금속 맞나? 맞죠?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맞나? 겁나 맞죠? 다른 금속의 밀도가 작아요. 물에 뜰 정도로 작아요. 산소랑 반응을 짱 잘해요. 물과 반응, 치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물과 반응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물과 반응해서 알칼리 금속은 무슨 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 나와요.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이 나타나요. 염기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파놀프탈렌을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파놀프탈렌을 떨어뜨려서 무슨 성이 되는 거야? 붉은 색깔이 될 겁니다. 이런 건 암기니까 조금 공부해서 외웁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 자, 봐봐. 짠짠, 여기 있는 거네요. 봐봐. 61번, 161번 봐봐. 리튬, 알칼리 금속이잖아. 칼로 잘랐더니 단면에 광택이 사라졌어. 단면에 광택이 왜 사라졌어? 칼로 자른 다음에. 공기 중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야? 산소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졌을 겁니다. 표면에 물질 X가 생성되었다. 저 물질 X는 누가 돼야 돼 그러면? 리튬하고 누가 만난 거야? 잘 봐. 리튬을 칼로 잘랐단 말이야. 그럼 갑자기 칼로 딱 자르면 무슨 색깔 나타나? 은백색이 나타나겠지. 은백색의 리튬이었는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 누가 있어? 산소랑 있겠지. 그럼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되겠어? 산화 리튬이 돼버리겠지. 그럼 산화 리튬 되겠죠? 산화 리튬 화학식 어떻게 써야 되겠지? 리튬 몇 가? 1가. 산소 몇 가? 2가. 그래서 어떻게 돼? 2, 5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됐니? 이거 쓸 줄 모르면 받아가. 알겠어요? 받아가고 다음 시간에 와서 시험 봐서 틀린 개수대로 아이스크림 먹으면 돼. 알겠니? 10개 틀리면 10개 먹어야 된다. 싸가는 건 안 된다. 알겠니? 10개 틀려가지고 막 10개 싸가고 그거 안 돼. 됐어요? 예산한 리튬 됩니다. 됐어요? 가자. 그래서 X는 리튬과 산소가 반응해서 된 물질이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나 봐봐. 전기 전도성이 있대. X는. 그럼 X는 누구야? 산화리튬이지. 산화리튬이지. 그럼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 없을까?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건 누구의 공통적인 성질이야?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이야. 그러면 이게 산화리튬은 금속이 아니야. 아니야. 다음 시간에 배울 화합물인 거지. 알겠니? 이거 산소 화합물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어야 됩니다. 리튬은 공기 중에 리튬은 그래서 공기 중에 보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산화돼 버리는데. 어디다 보관하라 했어? 그래, 기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무튼 기름 속에다 보관해. 석유 액체 파라핀에다 보관합니다.
오늘 배운 거 이렇게 쉬워요. 아우, 나 맨날 이렇게 쉬운 것만 가르치는 선생이야. 자, 갑니다. 와, 요 실험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 나트륨 조각을 칼로 잘라 단면을 관찰한다. 자, 방금 했던 거지. 나트륨 조각을 칼로 잘라 단면을 관찰한대. 그럼 칼로 자르는 순간은 나트륨의 순수한 나트륨이겠지. 은백색. 잘라. 잠깐 두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겠지. 그래서 은회색에 뭐가 되겠어? 산화 나트륨이 되겠지. 물에 떨어뜨려서 파놀프탈레인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후 나트륨 조각을 넣고 관찰한다. 됐니? 칼로 잘라서 나트륨 조각을 물 위에다가 던졌다. 그랬더니 나트륨 조각의 단면은 은백색에서 은회색으로 변했다. 뭐가 돼야 돼? Na2O가 됐겠죠. 나트륨 조각이 물과 격렬히 반응한 후 무슨 기체가 발생해야 돼? 수소기체가 발생했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은 무슨 성이 됐겠어? 염기성이 됐겠죠. 됐니? 지문이 안 보이네. 그래서 몇 번이지 이거? 165번이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였나 볼까요? 질문이 뭐였나? 165번. 165번, 5번, 165번. 오케이. 지문이, 뭔 질문이 이렇게 많아? 옳은 것 고르랍니다. 1번, 나트륨은 매우 단단한 금속이야? 칼로 잘랐는데요. 뭐 단단하겠어? 매우 무른 금속이겠죠. 기억은 회색을 띠는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아까 기억은 회색으로 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수소다. 붉은색으로 그렇죠. 수용액은 무슨 색이 나타난다? 붉은 색깔이 나타나야 되겠지. 염기성이라는 건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이야. 나트륨은 석유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답이 4번, 5번이군요. 나트륨 대신 리튬으로 실험하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실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다. 됐어요? 야, 나 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럼 만약에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 뭐가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점이 있어? 다른 점으로. 그렇지. 반응성이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저기다 나트륨 떨어뜨렸다면 보글보글 끓었다면 칼륨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죠. 굉장히 보글보글 끈 게 아니라 팍팍 튀겠지? 조금 위험했겠네요. 실험이. 그 정도. 할로젠 해야 되는데 할로젠 문제가 169번에 답 달겠습니다. 할로젠. 오늘 할로젠까지 배웠기 때문에 할로젠 답 달겠습니다. 할로젠 답 따라보세요. 답 따라보세요. 169번입니다. 할로젠. 자, 특유의 색깔을 띈다. 네, 특유의 색깔을 띈다. 외워야 돼. 됐니? 프로르 무슨 색? 프로르 담황색. 황색인데 옅은 황색이라고 담황색. 염소 무슨 색? 황록색, 노란색인데 약간 진한 노란색이야. 그 다음에 브롬,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옳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맞네요. 18쪽이 아니라 몇 쪽이 돼야 돼? 17쪽. 상온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상온에서 프로르 있지, 프로르. 쏘리 이거 얘기 안 해줬다. 프로르, 염소. 상온에서 프로르하고 염소는 무슨 상태야? 기체. 알겠니? 근데 브롬 있지, 브롬. 브롬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야 돼? 액체. 됐니?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지? 고체로 존재한다. 알겠니? 그래서 할로젠은 상태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상온은 몇 도를 말하는 거야? 25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를 상온이라 그래. 할로젠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프로르하고 염소는 기체로 보이고 브롬은 액체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반응성이 커서 그렇죠. 얘네들은 반응성이 커서 알카리 금속과 이것도 오늘 수업을 안 했네. 알카리 금속과 가장 반응을 잘해요. 왜 그러겠어? 알카리 전자를 뭐 해야 돼? 하나 잃어야 되잖아. 할로젠은 전자 하나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알카리하고 할로겐은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알카리는 전자 잃어야 되고 할로겐 전자를 얻어야 되고
알겠니? 그래서 나트륨이 있는 곳에다가 염소 집어넣으면 폭발한다. 알겠니? 니네 염소 기체가 있는 데다가 나트륨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 폭발해버려. 왜? 너무나 반응성이 둘 다 커서. 알겠니? 그래서 잘한다. 수소랑 반응해서 수소화물은 됐니? 여기도 안 했는데 우리 전에 했던 거네. 아이씨, 오늘 내가 빼먹은 게 좀 많네.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이죠. 할로젠은 누구랑 반응해서? 수소랑 반응해서 무슨 성 띄어? 산성 띈다. 알겠니? 그래서 수소와 됐니? 누구는 프로르는 아주 반응을 잘해서 프로라 수소가 되고 이 프로라 수소가 되면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됩니다. 알칼리는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 할로젠은 수소랑 반응해서 무슨 성? 산성을 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선생님이 쭉 그냥 아무튼 수업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화학 결합까지 해서 화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